미적분 첫 단원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수열을 배웠었죠. 그죠? 그래서 뭐 등차 수열이나 뭐 이렇게 등비 수열 같은 거, 그래서 일반항 구하는 것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n번째 항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을 좀 배웠지만, 이제 우리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또 n이 이제 한없이 커질 때, 즉 n이 어떤 무한에 이제 가까워질 때 이 수열의 값들은 어디로 갈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아마도 무한히 가면은 그 항은 무한히 커지겠죠. 그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계속 갈수록 작아지고 있죠. 작아지니까 n이 그 무한번째 항의 어떤 모양은 거의 0에 어떤 가까워지겠다. 그죠?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n이 한없이 커지는, 즉 어떤 극한으로 보내는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극한으로 보냈을 때 그 값이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열의 수렴이란 무엇일까? 이런 말이 있는데, 수렴이라는 것은 어디로 모아진다는 거죠. 그죠? 보통 이제 n이 무한대로 커질 때 값이 있기도 하고 이제 없기도 하단 말이야. 그래서 값이 있을 때를 우리가 수렴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값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값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얘를 먼저 보면 가만 봅시다. 2분의 3, 3분의 4, n분의 n 플러스 1. 그죠? 그러면 이것을 실제 한번 함수값을 넣어봤어. 그죠? an을 우리 엑셀을 활용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러면 n이 1, 10, 100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처음엔 2였죠. 근데 1.1, 그 다음에 거의 갈수록 어떻게 돼? 이렇게 내려갈수록 n이 커질수록 이 값은 어디에 가까워진다? 1에 아주 가까워져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사실은 직관적으로 이해할 거야. 엄밀하게 수렴 값을 찾는 것은, 사실은 엄밀하게 찾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좀 엄밀하게 배우는데, 일단은 직관적으로 봤을 때 얘를 일단은 엑셀을 통해서 해보니까 얘는 1로 수렴하더라.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단 한번 대입해서 볼 수도 있고, 실제 어떤 그래프로 봐도 돼요. 그래프로 봐도 되는데, 우리가 식을 좀 변형시키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함수가 이제 일반항이 an이잖아. 그럼 an이나 일반항은 이렇게 볼 수도 있어. 요걸 이제 n분의 n 플러스 n분의 1이잖아. 그래서 1 플러스 n분의 1. 이렇게 보면 이제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이렇게 봤을 때 뭐냐면 결국 n이 무한으로 가면 무한분의 1이 뭐죠? 무한분의 1이 뭐야? 아주 큰 수분의 1은 뭐라고 보는 거야? 0이라고 보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값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무한분의 어떤 상수값은 0이다. 이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수열의 극한값들을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엑셀을 이용해봐도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렇게 식을 변형해 봤을 때 1 플러스 n분의 1이니까, 즉 n분의 1이 뭐가 돼? n이 무한으로 가면 이 값이 0이 될 거니까 결국 1에 수렴하겠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 보면 1 마이너스 2분의 1, 3분의 1, 그 다음 마이너스 4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n분의 마이너스 1, n 플러스 1.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죠? n이 계속 변함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결국 얘는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야. 분자는 1 아니면은 마이너스 1인데 분모는 어떻게 되는 거야? 분모는 계속 커지는 거야. 그죠? 그러면 실제 여러분 엑셀을 집어넣어 봐도 n이 뭐 1, 2, 5 이런 걸 예를 들어서 집어넣어 볼게요. 넣었을 때 이렇게 넣어보면 결국 분자는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야. 1 아니면 마이너스 1인데 얘는 어떻게 돼? 아주 큰 수야. 그러면 결국은 뭐에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는 계속 바뀌지만 0에 가까워지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엑셀을 이용해 봐도 얘가 그러니까 하나는 플러스 0에 가까워지고 하나는 마이너스 0에 가까워지고, 결국은 그래프를 봤을 때도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그래프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 어디에 가까워져? 거의 0에 가까워지는. 그러니까 0을 기준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거의 0에
어찌됐건 0에 가까워지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 뭐 엑셀을 이용하든 그래프를 이용하든 0에 한없이 가까워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일반적으로 AN에서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이 AN이 어떤 값에, 일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사실 정확한 그 값은 아니죠. 하지만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워져.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 수열 AN은 그 값, 알파에 수렴한다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을 쓰게 됩니다.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은 알파, 또는 n이 무한대일 때 AN은 알파에 간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깔끔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호를 만들어내는 거야. 사실 이것을 이렇게 한 번에 좀 깔끔하게 리미트, 어떤 극한이라는 개념이야 기호를 써서 한 번에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도 살펴봤듯이 이 수열의 이제 극한값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은 하나는 1이 되고 하나는 뭐가 됐죠? 0이 됐죠. 값이 있어 없어? 있잖아. 있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그래? 수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호로 어떻게 쓰죠? 이렇게 쓰는 거죠. 기호로. 자, 기호로. 그럼 기호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어떤 수열이 항상 어떤 A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얘는 항상 뭐 3이야. 3, 3, 3, 3 계속 3으로 가. 그죠? 그러면은 n이 무한으로 갈 때도 n이 무한으로 가도 여기 뭐가 있겠어요? 3이 있겠죠. 그죠? 어찌됐건 값이 있어 없어? 있는 거야. 가까이 가도 괜찮고 정확한 값이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렴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돼?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은 3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C에 항상 C다. 항상 C면은 이런 식으로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은 C다. 그죠? 근데 뭐 AN 자체가 C니까 그죠? 이 AN은 C로 이렇게 바꿔서 뭐 해줘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극한값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문제 1번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1번하고 한번 3번만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1분의 1, 2분의 1, 4분의 1 그리고 뭐야? 일반항 이거야. 일반항을 잘 보면 1번 일반항이 AN의 2의 n-1이야. 그죠? 분모를 잘 봐. 분모. 처음에는 어떻게 되죠? 1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4분의 1, 그 다음 뭐가 돼? 8분의 1이죠. 그죠? 어떻게 돼? 여기다 계속 항상 2를 곱해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결국 계속 가다 보면 분자는 항상 몇이야? 분자는 항상 1이야. 근데 분모는 여기다 계속 2를 곱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됐어? 아주 큰 수가 되는 거야. 무한항에서는 이 분모 자체가 결국 무한대의 값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개념으로 보면 돼? 무한분의 1의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0에 수렴한다고 극한값은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되죠? 항상 5가 나오죠. 그럼 무한에서도 n이 무한대로 갈 때도 5가 있겠죠. 그죠? 얘는 극한값은 5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주면 되겠고,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n이 무한으로 갈 때 어떤 항상 가까워지는 어떤 값이 있는 것을 수렴한다고 하고, 그 다음 뭐야? 그럼 값이 없는 것은 발산이에요. 근데 발산의 정확한 뜻은 값이 없다기보다도 수렴하지 않는 것을 이제 전부 다 발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수열이 이런 게 있습니다. 1, 3, 5, 7, 뭐 2n-1 얘를 봅시다. 얘는 뭐 홀수가 나오는 거죠. 그럼 결국 어떻게 돼? 2씩 계속 더해지는 거죠. 2씩 계속 더해지잖아. 2씩 더해지면 얘가 무한이가 뭐 어떻게 되겠니? 무한이 큰 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 n이 무한에 갔을 때 이 an의 함수값은 결국 무한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주 큰 수가 나와요. 그러면은 무한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숫자는 아니죠. 커져가는 상태란 말이야. 그리고 실제 그래프로 그려봐도 이런 그래프입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가면 함수값은 무한이 되겠죠. 그러니까 한없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 수렴하지 않습니다.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야. 무한대는 어떤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뭐라고 한다? 우리는 발산한다고 말합니다. 이 bn도 마찬가지예요. bn도 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n제곱, 그죠?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36. 결국 뭐 n제곱이 무한히 커지잖아. 근데 거기가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음의 무한대, 결국 뭐 이런 개념이죠. 그죠? 음의 무한대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얘도 어떤 값에 가까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도 발산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양수로 커지는 것을 우리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하고, 이제 기호로 이렇게 무한대 기호, 이걸 무한대 기호, 무한대입니다. 인피니트. 그래서 무한대 기호가 되고요.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커지는데 어떤 음수이면서 아주 절대값이 커지는 거, 그죠? 그것을 우리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기호로 표현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전에 요 2n-1은 무한대라고 말할 수 있고, 마이너스 n제곱은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뭐 말할 수 있죠. 뭐 둘 다 발산한다고 말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요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그러니까 뭐야? 한 번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결국 얘는 값이 몇 개야? 두 개야. 이거는 하나의 값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렴이 아니에요. 값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하나의 값에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는 수렴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결국 뭐야?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얘도 뭐라고 말해? 발산. 그죠? 그러니까 수렴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발산이에요. 그렇게 보면 되고, 얘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8. 결국 마이너스 2에 n-1. 결국 두 배씩 계속 곱해지면서 어떻게 돼?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는 거야. 그러면은 그래프로 보면 마치 뭐 이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그림. 그죠?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절대값이 점점 커지는 거야. 커져. 그럼 뭐야? 얘도 값이 있나요? 값이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죠. 그죠? 결국 양수로 커졌다가 음수로 다시 커졌다. 양수로 커졌다, 음수로 커졌다 하기 때문에 결국 얘도 발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양수 한 번, 음수 한 번, 양수 한 번, 음수 한 번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통 진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양수와 음수가 교대로 되면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통 뭐 진동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수렴하지도 않고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도 발산하지 않는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진동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 진동도 결국은 발산에 속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통은 발산이라는 것은 양의 무한대거나 음의 무한대인데, 이 두 가지가 아닌 것을 우리는 진동이라고 표현합니다.